안녕하세요. 둥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7.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1947년 영화 꾀데 조페브가 제니 라모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요. 사실 프랑스 영화를 다룬다는 거는 미국 영화에 비해서 3, 4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그 머리를 만지는 저 배우가 수지 들레르고요. 여기서 제니 라모르 역할이죠.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맞은편에 잠깐 얼굴이 보이는 저 배우가 루이 주베. 여기서 형사 앙뚜안을 맡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취조 비슷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엄청난 경멸적인 내용을 막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패던 졸리 메티에 당신 엄청 멋진 직업 가졌네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막은 좋은 자백이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쌀불로 더러운 직업이야 맞아. 그러나 신문을 내밀면서 이걸 보라고 하고요. 인스펙터 페브리에 victime de devoir 순직자 페브리에 형사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세줄리 그래 너가 멋진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래 괜찮냐 멋지냐 이게 여기 정의를 위한 아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아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원 얘기는 그를 베베 바구비라고 부른다. 베베 아기죠. 바르비는 수염이 난 아이라고 부른다. 왜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항상 면도를 엉망으로 못하고 제대로 못한 채로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면도를 못할 정도로 그 말단, 베베라는 거는 어린이 경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 밑에서 말단 경찰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자막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아이였어요. 이런 거는 너무 일반화돼서 번역이 된 거라 이걸 가지고 뉘앙스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원 죽었고요. 그 범죄자는 멀쩡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맞아요. 파울로 스포크트 비앙. 파울로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부분이 완전히 엄청난 부분입니다. 자막에는 그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경찰에게 모든 걸 말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그 내용은 데비네 르프리크 경찰을 마음대로 경멸해라. 부자베 raison. 당신이 오라. Ce sont des gens qu'il vaut mieux ne pas fréquenter. 그런 경찰들 같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돼. C'est pas du monde de bien. 좋은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이 아니야. 세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경찰에게 모든 걸 말해요. 완전히 동떨어진 자막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비열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맞아요. 당신이 죽을 위기라면 경찰에 전화하겠죠. 원래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Seulement quand c'est vous qui serez assassiné. 단지 만약에 당신이 살해당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Vous serez bien content de venir nous chercher.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이렇게 그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그 전혀 그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아니면 그냥 디테일을 안 살리는 걸 넘어서서 마음대로 오역을 하는 좀 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화의 올바른 느낌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화적인 작업이면서도 저 자신 상당히 인문학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특히나 프랑스 영화에서는 그런 자막 부분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특히 고전 영화의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영화로 들어오면 갈수록 이런 과거적인 느낌에서의 대화가 주는 즐거움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거의 미국 영화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주로 소개해 드리는 고전 영화의 부분, 특히나 30 년대, 40 년대, 50 년대 프랑스 영화를 보면 거의 절대적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자막을 가지고 좀 잘 돼 있는 자막을 가지고 편하게 영화를 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를 다루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고충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시달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프랑스 영화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1947년 영화 꾀데 조르페버가 제니 라모르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제목은요, 오르페브르의 부두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원래 또 다른 느낌으로는 상징합니다. 36번가 꾀데 조르페브르 거리에 뭐가 있냐면 파리 경시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경시청 건물을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1947년 영화니까 전후의 어두운 냉소와 그리고 절망과 그런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필름 누아르지만 여러 가지 줄거리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줄거리의 완성도보다는 그 안에 또 다른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영화는 제가 이미 소개시켜 드렸어요. 1953년에 이브 몽땅하고 샤를 바넬 나왔던 베라 클루조하고요.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영화. 그 영화 1953년 영화고요. 클루조 감독이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 마지막 그 시나리오 작가 본인의 영화가 아닌 그게 1941년에 조르주 라콤브 감독의 르 데르니에 데시스 6명 중에 마지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원작이 바로 그 벨기에의 유명한 작가 스타니슬라스 앙드레 스티만의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첫 인연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1942년 본인이 감독으로 첫 데뷔를 한 작품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원작으로 바로 이 스티만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게 1942년에 살인자는 21층에 산다 영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까마귀, 그 유명한 까마귀죠. 그 작품이 정치적인 반향 그리고 일종의 이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게 돼서 4년 동안 작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그로부터 4년 이후에 이 영화가 나오는데 이 영화가 바로 세 번째 영화가 되는 거죠. 원작가는 변화를 좀 줍니다. 장 페리하고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요.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은 이제 작업을 많이 했던 아르망 티라르입니다. 아르망 티라르는 30년대 제가 반드시 또 소개해 드려야 될 영화인 것 같아요. 마르셀 까르네의 북호텔 그리고 줄리앙 디비비의 La fin des jours 하루의 끝 그리고 장 들라노아 감독의 미셸 모르강 나오는 전원 교양학 같은 이런 영화 다 아르망 티라르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공포의 보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서 피터 브룩의 모데라토 칸타빌레 잔느 모로가 나왔던 영화 그 우수와 고독감에 젖어 있는 그 영화 역시 아르망 티라르의 촬영입니다. 촬영 역시 음영의 그런 사용부터 해서 그 카메라의 무브먼트까지 엄청난 또 영화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1947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게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정면에 보시는 대로 이 배우의 면면들 루이 주베를 필두로 해서 시몬 레낭, 베르나르 브리에 그리고 수지 들레가
또 그 다음에 나오겠죠. 피에르 락게, 샤를 듈랭. 그런데 특히나 루이 주베하고 샤를 듈랭은 잠깐 나오지만 이분들의 영화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루이 주베 말할 필요도 없는 배우죠. 요 얼마 전에 영화 중에 그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 기억나세요? 밑바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하고 비교를 했었죠. 그때 남작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1936년이고요. 이게 1947년이니까 그로부터 거의 11년 뒤의 일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4년 후에 루이 주베가 6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년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작품 더 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 거의 느낌을 볼 수 있는 루이 주베의 연기, 엄청난 연기고요. 그리고 샤를 드랭 역시나 연극 쪽의 거장들이죠. 루이 주베 마찬가지로 연극의 거장이고요. 이들이 1927년에 샤를 듈랭을 역에서 그 제작자, 엄청나게 돈이 많지만 너무나 지저분한 늙은이의 역할을 잠시 맡고 있죠. 그 당시에 갸텔 끼아트 해서 프랑스의 연극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인물 4명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카르텔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거리의 그런 연극에 대항해서 정말로 비상업적인 예술을 모토로 한 연극을 만들자는 그 카르텔 꺄트입니다. 그 꺄트 4명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주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샤를 듈랑, 조르주 피토에프, 또 한 명은 가스통 바티, 이렇게 그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 주베의 여기서의 제자 같은 사람이 이 베르나르 블리에거든요. 1917년생이에요. 그 같이 그 유명한 연극 배우 밑에서 수업을 하면서 배우가 됐죠. 베르나르 블리에는 여기서 이제 수지 들레아가 제니 라모르의 남편 역을 맡는데요. 항상 뭐 질투심 강한 그 가수인 부인의 반주자 역할을 하면서 거의 질투심이 극에 달하는 그런 남자. 그렇지만 너무 소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착하면서 전형적인 그런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의 역할이죠. 프랑스에서는 그걸 꼬끼라고 하는데요. 그 꼬끼 역할의 대표적인 그 배우가 바로 이 베르나르 블리에고, 그 아들은 유명한 감독인 베트랑 블리에죠. 여기서도 엄청난 그 연기를 보여줘요. 사실상 제일 주인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레낭은 포토그래프, 사진 작가 역을 맡고요. 나중에 이제 줄거리 나오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샤샤 기트리하고 크리스찬 자크의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연극적인 느낌과 함께 이 영화에서도 엄청난 조욕을 보여줍니다. 또 피에르 락게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피에르 락게는 잠깐 나오는 택시 기사로 나오는데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로베르 달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배역진을 갖추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